네, 오늘 이제 동한거를 앞둔 대망의 정말 동한거를 앞둔 이제 대망의 깨달음 공부인데 그저께 밤에 한 9시쯤에 마누라가 뭐 설거지 하다가 윽 하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디스크다 저거. 제가 예전에 그럴 때 이제 담요에 둘둘 말려서 이제 119 실려서 가야 되는 건데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구성애 선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구성애 선생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가자고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갔더니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상하다, 매일 그거 갖고 운동을 했는데 왜 디스크가 왔지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렇게 아래 위로 틀어졌던 거였기 때문에 누워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게 지진도 이런 지진은 괜찮거든요. 근데 일본 옛날에 고베 지진은 이게 이런 지진이었잖아요. 이런 지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골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굴리고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구 선생 뭐 딱 보니까 다 나오죠. 뭐 쭉 다 나오고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무튼 치료를 하고 뭐 그랬더니 뭐 그 참 신기하더구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덩어리를 보니까 이제 4번 5번이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데 구 선생 뼈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을 누르니까 이게 슉 들어가, 손 안 댔는데 목을 탁 누르니까 이게 슉 들어가서 왜 사람 등골 쭉 파이듯이 제대로 탁 되더라고요. 이건 무식하게 막 팔꿈치를 찍어 누르고 하면 허리 아작 나는 거죠. 근데 뭐 아유 뭐 우 선생 참 훌륭하시네. 부인 신경질 엄청나게 냈겠구만. 뭐 이건 뭐 완전히 뭐 앞에 아유 이거 뭐 밤에 뭐 1시간마다 깼겠구만. 방광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뭐 다 척추에 다 매달렸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고 이제 뭐 그러고 뭐 그리고 뭐 같이 30년을 살아도 몰랐는데 아니 코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마누라 보고 가서 이거 뭐 숨을 못 쉬는구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코로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코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코가 쓸데없이 두꺼워진대요. 입 벌리고 자고. 집사람이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숨을 많이 쉬는 이유가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맨날 기운도 없고 밥도 많이 못 먹고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아무튼 그러고 이제 기린수를 뿌려갖고 탁탁 하더니 뭐 랩으로 감아가지고 뭐 3일 후에 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마누라랑 가서 자라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자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밤에 꾸는 꿈은 꿈꿀 때는 사실인 것 같지만 잠든 놈이 깨면 그 꿈은 다 환이고 꿈이고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듯이, 아, 이게 낮 꿈은 이놈이 낮 꿈은 이놈이 꾸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탁 오는 거예요. 아, 얘가 주인공이었구나. 얘를 찾는 게 깨달음이구나. 아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어떨 때는 연불도 해보고, 어떨 때는 절도 해보고, 어떨 때는 경도 읽어보고, 뭐 어떨 때는 뭐 다란이도 해보고 다 하신 분들이고, 내 인생에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오늘 제 수업 한마디에 깨달으실 수도 있고, 뭐 3일 만에 깨달으시는 분도 있고, 아주 바보 같아도 21일이면 다 깨닫는 것이고, 내 라이터 어디 갔지? 내 차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게 이 깨달음인 것처럼, 내 안에 부처가, 내 안에 주인공이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거죠.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정태호, 내 핸드폰하고 책 좀 줄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못 깨달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느냐? 보통 이제 뭐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종교하고 인연을 맺게 되죠. 막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사 보기 전날 동네 수국사에 그냥 한번 갔던 적 있고,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불교 학상에 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불교대학 다니고, 이제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허전해서 이제 아무튼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뭐 3,000배를 한 해 사경을 하고 한 해 할 때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왜 못 깨달았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저 때문에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진고사님, 세상에 액체가 많잖아요. 제일 늦게 끓는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보살님이 뭐 살림을 제일 오래 하셨죠? 결혼하신 지 그래도 한 40년 되는 거죠? 제일 늦게 끓는 냄비가 어떤 냄비예요? 네? 돌솥 같은 거요. 영국 속담인데요. 제일 늦게 끓는 물은 가스레인지 옆에서 지켜보는 물이 제일 늦게 끓어요.
냄비도 지켜보는 분이 라면 끓인다고 물 얹어 놓고 지켜볼 때가 제일 늦게 끓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내가 깨닫지를 왜 이렇게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냐, 온갖 잘난 척 다 했으면서. 빨리 문제 풀으려고, 빨리 문제 풀으려다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맨날 이 문제 왜 안 풀려? 이거 왜 안 돼? 더 열심히 뭐 제일 늦게 끌어 그거. 영국 속담이에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끓는 물은 지켜보는 물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끓는 냄비는 지켜보는 냄비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파이코인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랬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상장하는 코인 파이코인.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상장해요? 언제 KYC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조금만 떨어져 봐라, 다 팔아버리지. 돈 못 벌지 그런 사람들. 주식도 그렇고. 제일 안 오르는 주식이 지켜보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저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깨닫게 해드려야 되겠다. 깨닫게 해드려야지 정말로 이번 동안고 때 완전히 등력을 하시지. 그래야지 대행스님 법문에 나온 것처럼 주인공 난 못해, 이거 당신이 해 라는 것처럼 자기 주인공을 알아야지 대화가 하지. 자기 공에 나가 누군지 알아야지 대화를 하지. 이거 좀 네가 해 라고. 지금 내면 아이와 감정체라는 걸 개념을 잡으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대상이 잡혔으니까 업이 녹고 감정이 녹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고맙습니다 3000번 해서 소원 성취하려거나 지금 막힌 문제를 풀으려고 그러면 야 주인공 네가 좀 해, 나 못해 라고 부탁을 하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대상을 어제 새벽에 확실히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도 차례 순서는 있겠지만 아시게끔 요것에 대한 답은 끝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김현수 부사님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사불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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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읽으면 돌아가신 통광 스님한테 혼나. 나도 그렇게 읽었었지. 이 사람이 한문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보면 어디서 끊어 읽기를 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야. 불견수, 인 불견풍, 미 불견성, 오 불견공. 그죠?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막 해석 다 엉망으로 해놨어요. 지금 제 해석이 제일 정확해요. 다 아시는 해석으로.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하고, 저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의 목인데, 풍동목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냥 인불견품, 사람 바람 못 보잖아요. 미불견성, 미혹한 사람은 성품을 보지 못하고, 오불견공,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한다. 예요. 종범 스님 상당히 재밌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봤는데 위에 두 개는 알겠는데 밑에 두 개는 모르겠더래요. 어불견수는 알겠더래요. 인불견풍도 알겠더래요. 미불견성하고 오불견공은 모르겠더래요. 이건 모르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면 드디어 내 안에 부처를 찾으시고, 평생 동안 잠들었던 내 안에 잠든 놈 깨고, 그럼 내 안에 잠들었던 부처 깨고, 그럼 이게 모조리 환희였다라는 걸 알고, 내 삶의 주제자를 알고, 공예나 주인공한테 야 이거 네가 좀 해라 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알게 되면 인터넷에 다 엉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거 경봉 스님의 그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이게 이제 세상에 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회원님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했고, 저 이 책 참 좋아했는데, 어제 우연히 또 잠들기 전에 경봉 스님 법문, 종범 스님 법문을 틀어놨더니, 경봉 스님이 법문하신 법회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나? 이제 그랬는데, 뭐 이 책이에요.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제 출판사, 미랄 출판사에서 상업용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이 바뀐 거지, 경봉 스님 법문집은 그냥 법회집, 법회라는 법의 바다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저기 어려운 한자 얘기할 필요 없이, 소옥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 책 뭐 수없이 읽었으니까 다 알죠. 양귀비가 밤마다 소가 하고 자기 몸종 여자애를 불렀는데, 사람들은 아니 왕비 맘마가 왜 저렇게 맨날 밤마다 소고기를 부르나 했대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양귀비하고 그 현종인가 그래요. 현종, 당나라 현종. 근데 현종이 후궁이 많았죠. 마누라가 죽었나 그렇게 아무튼 사이좋게 지내다가 마누라가 죽었나 뭐라 해서 현종이 이제 저 똘똘하니까 현종이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울적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해갖고 이제 아들을 쭉 불렀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게 자기 18번째 아들 마누라였잖아요. 그래서 18번째 아들이 누군지 뭐 알긴 하겠어요. 그래서 저기 먼 데로 이렇게 장군으로 보내고, 부인은 뺏어갖고, 부인은 두고 가라 그래서 자기가 삶은 여자가 이제 양귀비잖아요. 근데 양귀비가 한 번도 시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라고 불렀지. 대단한 여자죠. 아무튼 안록산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안록산하고 바람이 난 거죠. 안록산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소가 하고 부른 거거든요.